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편집장입니다. K리츠 위클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츠 시장의 부진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지난주 21개 리츠의 단순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0.42%를 기록했습니다. 새해 첫 주 상승 후에 하락세를 이어던 한국 리츠 시장은 설 연휴가 끼어 있어서 단 하루만 증시가 열렸던 전주에 소폭 반등했지만 크게 의미 있는 수치는 아니었고요. 지난주에는 그리고 다시 한번 하락세를 보이면서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자산을 담은 리츠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KB스타 리츠와 JR 글로벌 리츠가 새해 들어서만 10% 이상 하락하는 등 해외 자산을 담은 리츠의 부진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또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가 한 주 동안 10% 이상 크게 하락하면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를 제외하면 지난주 리츠 시장은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전반적으로 해외 자산을 담은 리츠들이 계속해서 한국 리츠 시장 전체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주 시장에서 주목했던 이벤트는 미국의 고용 지표인데요. 7일 현지 시간으로 7일에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1월 비농업 부문 고용은 전월 대비 14만 3천 명 증가를 했습니다. 블룸버그에서 전망했던 17만 5천 명을 밑도는 수치고요. 다만 1월달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4.0%를 기록하면서 전월에 4.1% 대비 하락했습니다. 이처럼 비농업 부문 고용은 둔화됐지만 실업률도 낮아지면서 고용 시장이 견조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미시간대가 발표한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미시간대에 따르면 2월의 기대 인플레이션은 4.3%로 전월에 3.3% 대비해서 1%포인트나 급등을 했습니다. 2024년 1월,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2개월 연속 큰 폭으로 상승한 수치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미시간대에서는 지난 14년간 1개월 사이에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1%포인트 이상 상승한 사례는 단 5번밖에 없고 현재 수치는 팬데믹 이전 수준인 2.3%에서 3.0%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이처럼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례적으로 급등하면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주요 인사들의 발언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 연준 인사들은 대체로 기준금리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연준이 차입 비용을 낮추는데 더 신중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또한 인플레이션이 재발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보스턴 애틀랜타 연은 총재도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져서 금리를 인하하기 전까지 당분간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이 여전히 이렇게 인하 속도가 생각보다 이렇게 느린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에는 또 미국의 물가 지표가 발표되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12일에는 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될 예정이고 13일에는 1월 미국 공급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 14일에는 미국의 1월 소매 판매가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의 중요한 지표들이 연달아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발표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점도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이번 주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의회 정원과 연준 고위 인사들의 발언이 대거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의 주목을 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주 개별 리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21개 리츠 중에서 9개 리츠가 하락하고 10개 리츠가 상승했는데요. 특히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가 한 주 동안 11.27%를 하락하면서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 같은 경우는 지난 7일, 한 주의 마지막이었던 지난 7일 하루 동안에만 6.54%는 하락을 했는데요. 장중 한때 1651원까지 떨어지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는 가장 최근인 지난 2024년 7월 1일에 상장한 리츠인데요. 지난 2018년 이후 상장된 리츠는 모두 공모가를 5,000원으로 책정을 했지만 이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 같은 경우에는 최초 리츠 설립 당시에 비해 자산 가치가 크게 하락하면서 공모가를 3,000원에 책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장의 우려는 컸었고 실제로 이 상장 이후에도 계속해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 같은 경우는 SPI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그동안 이제 애초 상장 일정이 계속 연기되는 과정에서 기존 주주들과 신한 리츠 운용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이 과정에서 또 신한금융그룹이 리츠 투자자가 아닌 신한금융그룹 계열사들의 이익을 앞세운다, 이런 지적도 있었던 리츠입니다. 실제로 이제 신한투자증권, 신한캐피탈 등 계열사로부터 받은 고금리 차입금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고, 상장 당시 투자자들과 약속한 배당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서 오버펀딩을 통해 배당 재원을 마련한 점도 지속 가능하기 힘든 전력이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또한 상장 이후에도 재간접 리츠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고, 또 신한 리츠 운용의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 운용의 역량에 대한 의구심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투자자 신뢰 회복이 계속 요원한 가운데 지난주에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다시 한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해외 자산을 담은 리츠들의 부진한 흐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와 KB스타 리츠 모두 지난주 장중에 52주 신저가까지 하락을 했고요.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던 JR 글로벌 리츠만 지난 한 주 동안 2.04% 상승하면서 오랜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던 리츠는 이제 NH 프라임 리츠로 한 주 동안 2.80% 상승을 했습니다. 또 이지스 레지던스와 앞서 말씀드린 JR 글로벌 리츠 등이 2% 이상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ESR 캔들스퀘어 리츠 관련 소식도 있는데요. 이 소식은 SPI에서 보도를 했고 아직 공시나 관련 공식적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ESR 캔들스퀘어 리츠 같은 경우는 지난해 이제 자산 하나만 매입을 했는데 올해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신규 자산 매입과 그리고 기존 자산 매각을 활발하게 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현재 이제 기존 자산을 하나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이천시 호범면 매곡리에 위치한 이천물류센터 4라는 자산이고요. 이 자산 같은 경우는 2018년 6월에 준공된 연면적 49,615제곱미터 규모의 상원 물류센터이고, 힐라코리아가 장기 책임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자산입니다. 지난 2018년에 이제 힐라가 자가로 사용하고 있던 물류센터 유동화하면서 거래가 이뤄졌고, 당시에 캔들스퀘어 자산 운용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ESR 캔들스퀘어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 캔들스퀘어 자산 운용이 조성한 부동산 펀드의 수익증권을 인수해서 재간접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CBRE 코리아를 매각자문 선정하고 매각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조만간 입찰을 진행하면서 매각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SR 캔들스퀘어 리츠는 이번에 매각하는 자산을 통해서 확보한 재원을 바탕으로 신규 자산을 매입해서 주주가치 극대화와 자산 포트폴리오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캐피탈 리사이클링 전략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고요. 이 같은 전략은 이제 2년 전 2023년에도 아주 활발하게 이제 시도를 하면서 주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던 그런 전략인데, 또 작년에는 이제 신규 자산 편입과 매각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지만 올해는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활발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실현 서브 T&D 리츠도 있습니다. 이 역시 이제 SPI에서만 이제 얘기를 전해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보면 신라스테이 마포라고 이 공덕역과 마포역 사이에 있는 호텔이 있습니다. 이 호텔 인수전에 신한 서브 T&D 리츠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 호텔 같은 경우에는 2년 전에도 매각을 시도했었는데, 그때 이제 매각하면서 이 키움 투자 자산 운용을 이제 우선 협상 대상 선정하고 또 작년 초까지 협상을 이어가다 결국 무산됐었는데, 그 다음에 매물을 한번 거둬들였고 이번에 다시 한번 이제 작년 말부터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대체투자 자산운용이 매각하는 자산인데 작년 12월 달에 입찰을 한번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그 입찰에 들어온 곳 대상으로 올해 2월 초에 한 번 더 입찰을 실시해서 4곳을 숏리스트로 선정해서 지난주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총 4곳이 이제 숏리스트에 선정돼 있는데, SC캐피탈 파트너스 그룹이라는 싱가포르계 이제 회사와 브루필드 자산운용, TPG 안젤로 등 같은 주로 외국계 투자자들 입찰 참여해서 숏리스트에 포함됐는데, 국내 자금으로는 신한 서브 T&D 리츠를 앞세운 신한 리츠 운용이 유일하게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신한 서브 T&D 리츠는 지난해 신라스테이 가문을 인수하고 또 지난 2023년에는 나인트리 동대문을 인수하는 등 매년 하나 이상의 호텔을 추가로 편입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신라스테이 마포 입찰에 참여해서 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이제 호텔 투자 같은 경우는 주로 외국계 투자자의 관심이 많은 상황이고, 국내 자금으로는 이제 상장 리츠가 유일하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이번에도 이제 신한 서브 T&D 리츠가 입찰에 참여를 했고,
마지막 최종 숏리스트에 떨었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K리츠 위클리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